자, 그러면 오늘 아지가 조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떠들 내용이 온체인 분석입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조금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재밌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 아지도 재밌었던 오늘의 온체인 분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오늘 이야기해줄 온체인은 단 하나의 목표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목표요? 비트코인만 목표로 했어. 다른 애들 건 다 필요 없고 딱 비트코인만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채굴되죠? 채굴되죠. 지금까지 몇 개 채굴됐을까? 많이 1900만 개? 그 근처입니다. 1932개? 다운. 몰라. 1890. 아니, 1900만 개 정도 됐겠죠. 1900만 개 근처.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개. 네, 그래서 지금 몇 개 채굴 냈냐? 14,581개. 잠깐만, 그래. 하여튼, 요만큼 채굴 냈습니다. 한 1900만 개 채굴 냈습니다. 이 1900만 개가 채굴이 됐는데,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당연한 질문이야.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우리가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하면서 네네. 이 모든 종합적인 거래소들의 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약속 같은 수요와 느낌으로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측정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네. 그리고 거래소들끼리 지갑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래소에서 가격이 낮으면 다른 거래소에 가가지고 사고팔고 이러죠. 채굴 안 끝나요. 2140년도 되면 채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살아있어도 채굴이 계속 돌아갑니다. 채굴 보상이 끝나는 거지. 네네. 채굴은 무한으로 됩니다. 맞아요. 네, 보상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네. 지식이 한 단계 더 깊어지면 더 많은 거 알게 되죠. 자, 이래가지고 우리의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상 시장의 흐름, 우리가 매수 매도에서 결정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포인트를 조사를 열심히 해보더니 재밌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슨 포인트요? 어떤 포인트냐? 과연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몇 개냐? 230만 개 정도? 아니에요? 방송 내용 미리 보지 마. 안 봤어. 방송 내용 미리 보지 마. 이거 상식 아니야? 뭐 상식이긴 한데. 너무 일찍 말했죠. 아, 그래? 미안해. PPT 5장만 더 보고 이야기해줘요. 미안해. 자, 몇 개 있을까요? 이야, 이거 정말 궁금하다, 야! 그렇죠, 궁금하죠. 몇 개나 있을까? 요즘에 계속 빠진다고 하는데 개수를 모르겠네. 그렇지, 궁금했지. 그럼. 호랑이 연금 몰랐지. 몰랐지. 그래서 이 거래소에 있는 이 물량들을 쭉 찾아보니까 23만 개 있었다. 230만 개 있었다. 230만 개가 있었습니다. 네. 와우! 신기하죠? 맞지? 지금 현재 우리 거래소들이 약 23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 개수가 지금 옛날까지는 늘다가 네네. 지금은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는 우리의 비트코인 거래소 내 물량인데요. 네네. 이걸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현재 채굴된 물량과 그리고 거래소 내부에 있는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의 12%만 거래소에 있고요. 네. 이 12%의 거래 내용이 우리의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 아십니까? 이것도 말하면 안 돼. TMI인가? 어떤 거? 아니야. TMI 같아서 말 안 할래. 뒤에 있을 것 같으면 패스해주세요. 알았어. 패스할게. 근데 12%가 가격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변수가 있죠. 거래소에서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기관들의 물량을 대신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 12% 물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그것 중에서 개인이 매매할 수 있는 물량을 따지고 보면 조금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엄청 적을 거예요. 개인이 이제 매매를 위한 건 엄청 적을 겁니다. 별의별 랭킹 과묵한 유저가 많대요. 수다 좀 떨어주세요. 아프리카 TV 떠들어찌거려봐. 그러면 우리의 비트코인 중에서 90%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가격 형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이 10%만 움직여가지고 우리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밖에 안 10%만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여러분들 조금
조금만 사던가 조금만 팔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떡상? 혹은 떡락 하게 되는데 그치. 지금은 무슨 장이지? 하락장. 대공황이죠. 예, 전쟁 났나 봤는데 진짜 전쟁 났지. 전쟁 나고 뭐하고 난리 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다 보니까 네네. 이 조금밖에 없는 이 비트코인 물량이 나오고 보니까 우리의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뒤에서 이거 돈을 조금 뿌리고 있는 한 작자가 있습니다. 돈을 뿌려요? 네, 돈 뿌리고 있어. 뭐야? 우리의 기부천사야? 그렇지. 우리 뒤에 있는 기부천사 고래 투자자들입니다. 오. 고래 투자자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행했던 행동과 지금 하는 행동이 달라요. 달라? 지금은 고래가 열심히 활동을 해. 예전에는 어땠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2014년도 불장입니다. 불장이 끝났지. 불장 끝나고 하락장입니다. 이때 2014년도 최고점에서 내가 비트를 샀어야 되는데. 얼마야? 10,000불? 1,000불? 1,000불. 이게 꼭대기층이 저점이에요. 그렇죠. 저 때라도 샀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뭐냐면 비트코인 거래소 내에 있는 비트코인 개수고요. 네네. 파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장이죠. 네네. 이 하락장 때 거래소의 물량이 계속 들어가요. 대거 유입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도 팔리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기억하세요. 2014년도에 하락장 때 거래소에 물량이 많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오네. 2017년도 불장입니다. 네네. 이때 들어오신 분들도 꽤 계시죠. 2017년도 보시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거래소에 많이 들어갔다가 입금이 되네요. 이게 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이 하락장이 오다 보니까 이 하락장에도 입금되는 수량이 엄청나게 많네요. 네, 이게 3,000불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개인 투자자 물량이 빵 들어오게 되면서 거래소에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2014년도, 17년도에는 고래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거래소로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네요. 그렇죠. 하락장 때는 대부분 팔았어요. 하락장 때 다 팔았어. 그런데 오빠, 이건 처음이야. 오빠 나 이거 처음이야. 이런 경험 처음이야. 지금 2021년도 네네. 가격이 뒤지게 빠지고 있는데 물량이 같이 빠져요. 맞아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거래소에 있는 물량도 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2014년도 우리가 통상 이제 비트코인 처음 접한 계기가 보통 2014년도, 17년도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거래소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오빠 나 처음이야 그럼 처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신기한 모습을 이런 신기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보는 게 진짜 확실히 다르죠. 네네. 원래 하락장 때는 사람들이 팔아요. 막 팔아요. 도망쳐 하면서 팔지. 네. 근데 이번에는 누가 팔더라도 어떤 사람이 다 주워갑니다. 누군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데? 창식이? 이거 보시면 실제로 네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달라요. 네,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이 물량이 얼마만큼 빠졌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빠졌는지 이겁니다. 2018년도 7월보다 지금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개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때 그 비트코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망했네, 뭐했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괜찮아 라고 전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더 적다고? 맞아요. 거래소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기도 해. 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채굴되는 수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채굴되는 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소로 유입되는 신규 새로 생긴 비트코인의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더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개수가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거래소의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시면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비트코인 한 블록당 50개였다가 반감기 맞고 25개, 반감기 한 번 맞고 12.5개, 한 번 더 반감기가 오고 나서부터 지금 비트코인 하나당 한 블록당 6.25개가 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한번 반감기를 이루면서 비트코인 유입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소에 진입되는 코인 개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공급이 줄어들었죠. 네네. 근데 이제 수요도 늘게 됩니다. 수요가요?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 그 수요는 어떤 수요냐? 체지방 증가? 기관 투자자 수요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온체인 지표로 보면 여기서는 뭐 69만 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도 하는데 제가 찾은 지표에서는 이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진 물량들 쭉 따지고 보면 약 184만 개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184만 개의 물량이 얼마나 많느냐? 네네. 거래소에 있는 물량과 삐까삐까 친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넣어서 던지면 망해요. 그치. 물량 2배 돼요. 네, 망해요. 그러면 진짜 망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요즘 많이 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60만 개 들고 있고요. 셀시우스도 많이 들고 있고 이런 것처럼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명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채굴자입니다. 채굴자들이 옛날에는 엄청 많이 들고 있었죠. 근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올라감에 따라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고 있고 지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는데 채굴자들 보유 물량도 따지고 보면 185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이걸 보면 채굴자와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이 대부분이네.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물량도 230만 개가 거래소 자체의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장투용 이제 대신 보관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개미들의 물량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한 PPT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네. 거래소 보유 물량 230만 개, 네. 기관 보유 물량 184만 개, 채굴자 보유 물량 185만 개. 이거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기관이 넣는 순간 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그럼 개인 지갑으로 보관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90% 이상은요 개인 지갑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래소에 대부분 넣지. 거래소에 듣고 있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개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 4%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진짜 그 정도 통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코인 개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굴자들도 예전에 수익만 보다가 지금 가치 투자 위주로 이 채굴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채굴자들도요, 사실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이긴 해요. 그렇죠? 수익이 나니까 채굴을 하는 거고.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위에 보이다시피 2,600만 원이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지금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다른 애들이 이미 계속 사주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몰랐는데 요즘에 신발 같은 거 사려고 하면 그 유명한 가장 뭐 핫한 신발은 나이스잖아요. 나이키. 나이스. 나이키. 뭐 TMI 하면 됩니다. 나이키. 나이스. 나이키는 뭐 말해도 괜찮아요. 아 그래? 네. 누가 봐도 나이키지. 바나나인가? 아무튼 이게 그 예를 들어서 100쪽 발매인데 내가 90쪽을 갖고 있고 시중에 팔리는 게 10쪽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약간 이런 구조랑 비슷하지 않을까? 네, 우리는 정말 조금의 비트코인으로 지금 우리는 12가 갈리는 거야. 그니까. 겨우 12%. 총 물량의 비트코인 총 물량의 12%가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12%의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보면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상 적은 물량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네네. 지금 이 순간이 많은 개미들이 힘들어서 팔고 나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네네. 지금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채굴자가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수요가 조금만 들어와도 매진이다. 지금 보면 이미 비트코인의 매대는 텅텅 비어져 있다. 이야, 이 와중에 닭가슴살은 안 팔리네. 이거 잘못됐는데? 난 편의점 가면 닭가슴살부터 사는데. 그걸 왜 거기서 왜 사요? 없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그걸 왜 사? 그럼 어떻게 없는데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드세요. 안 돼, 살쪄.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가 여기가 거래소 안에 이제 우리의 총 비트코인 물량이 네네. 이렇게 송송송송 다 비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손님이 와더라도 우리의 비트코인은 뭐다? 전부 매진당한다. 그 말은 뭐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한 번 더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수요가 제대로 들어오는 타점이 오게 되면
지금도 비트코인 적은데 나중에 되면 비트코인 개수가 더 희소해질 거다. 아, 그때 되면은 저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좀 돌아서고 이제 투자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조금 몰리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처를 찾아요.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들이 물건만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그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요. 근데 그 한번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 경제가 살아나는데 한번이들이 지금 기업들이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갈 데가 없어. 아, 그죠. 못 살겠어. 그 소고기 사 먹었지. 그래서 이제 비트나 이런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 공급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해서 우리가 또 희생을 해줘야 돼. 왜? 사람들은 갖고 싶은데 물건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팔아줘야지. 팔아야지. 그때 되면 팔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미 없는 순간이다.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 총량 봐. 몇 개 없다고.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럼. 언제 오를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럼. 오르면 엄청날 거다. 그쵸. 옆집 아줌마가 학생, 나 비트 갖고 싶어. 그럼 제가 고점에 드릴게요. 고점에 주면 돼. 근데 이때 던질 때쯤에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뭘요? 이때 되면 채굴자도 팔 거고요. 기관 투자자도 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팔 거예요. 그런데 뭐다?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왜? 개미가 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사람들은 그 부동산 시장 과열봐 대가리 정신이 나갔다고 다들 뇌를 뽕 하고 빼놓고 대출 받아서 집어넣죠. 그런 개미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게 되면 기관이 팔고 채굴자가 팔고 우리가 팔아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 순간이 조만간 돌아올 거고 우리는 그것을 불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2014년도에 최고점 뭐예요? 지금의 저점이죠. 지금도 뭐예요? 2017년도에 최고의 고점은 저점이죠.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고점 뭐가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점이 될 거다. 왜? 이때 당시에 나온 물량들 전부 다 받아먹었죠. 받아먹고 지금 거래소의 물량이 빠진 타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고점은 저점이 되고 이때의 고점은 저점이 되고 이때의 고점은 저점이 되면서 우리는 큰일 났어. 부자가 될 일밖에 없다. 그런데 뭐다? 그 길이 가시밭길일 뿐이다. 지금 마이너스 70%! 잠시 가시밭이다. 난 이때의 고통도 느꼈고요. 이때의 고통, 뼈를 깎는 고통. 이때부터 내가 살이 찌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내가 살이 찌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도 살이 찌우고 여기서 정점을 찍었죠. 살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90kg가 넘어서. 내 인생에 90kg 넘었거든요. 내 평균 몸무게 60kg대였거든요. 최고점을 찍으면서 저희가 이제는 다시 저점을 향해 살을 빼고 있습니다. 2014년도로 도름하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만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도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니까 비트코인 거래소 내에 있는 물량을 참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량 보유하고 그리고 고래들이 아직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가면 갈수록 희소해진다. 가격이 떨어져도 안 파는 데는 크나큰 이유가 존재한다.